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리주 법안에는 의사가 아이버맥틴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처방할 경우 징계받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약품을 처방하여 의사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지금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WHO, FDA, CDC 이들과 같이 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프로토콜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일반적으로 소신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주정부도 같이 보조를 맞춰왔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자 이제는 주정부들이 물러나서 여기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기록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진실위원회라고 알려져 있던 그 위원회가 출범한 지 3주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었던 진실위원회는 니나 멀코프스키가 오늘자로 사임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그 부서를 없애겠다고 국토안보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기관을 설립하였다가 딱 석 주 만에 문 닫은 예는 미국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는 최근에 공화당 상원 20명이 만약에 이 진실위원회를 강행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국토안보부를 압박한 데서 나온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에서는 설사 니나 멀코프스키가 사임을 하고 이 부서를 없앤다 하더라도 그녀를 계속 직원으로 남겨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요일인 5월 17일 치러졌던 예비선거에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후보 2명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빗 맥코믹과 닥터 오즈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닥터 오즈가 2600표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투표가 아직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투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맥코믹 후보가 얼마나 더 득표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는 앞으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5월 20일인 금요일경에나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누구든 예비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검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득표차가 0.5% 미만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득표율의 표차는 0.05%에 불과합니다. 오즈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여 상당한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상원에 도전하기도 하고 원래는 여론조사에서 세 번째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일이 되자 2등으로 쭉 쫓아가다가 18일 새벽 2시에 1등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나머지 여러 지역에서의 모든 예비선거는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스캐롤라이나 경선 후보였던 데이빗 코토는 낙마한 것으로 밝혀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최초로 워싱턴 정가의 글로벌리스트 정치가들의 난교 파티를 폭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합작을 하여 이 애국적인 정치 신인을 매장한 것으로 지켜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역에 지금 디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일반 트럭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잉글랜드 부근의 뉴펀드랜드 의장을 상대로 하고 있는 많은 어부들이 배를 출항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까지 불과 1불 50에 불과했던 디젤유의 게른당 가격이 1불 5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7불이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디젤유를 많이 쓰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도저히 배를 운항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에너지 자립을 하고 또 수출까지 했던 미국을 에너지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행정부 참 대책 없습니다.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유가 인상의 파급 효과는 굉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에 수직 낙하하여 산중에 추락했던 중국 보잉 737 여객기에 대한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잉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 비행기는 누군가가 조종석에서 고의적으로 수직 낙하 비행을 하여 추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종사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하며 혼자 하지 왜 애꿎은 승객을 데리고 자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명을 너무 경솔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 오늘 이 세대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의 소로스가 지금 미국에 온 것 같습니다. 위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억만장자는 최근에 러시아 재벌인 로만 아브로모비치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를 인수하기 위하여 공동 입찰을 하였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좌파 비영리 단체에 수백만 불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2014년 인터뷰에서 우리 오빠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증권거래소에서도 그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자가 지금 미국 정치 자금을 도네이션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에서는 즉시 증권거래소에 수사를 착수하라고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면 그는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맨 처음부터 하는 짓이 소로스와 아주 닮은 꼴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로스 가문만 해도 지금 힘에 겨운 우파들의 투쟁인데 이런 자까지 가세를 한다고 하면 미국의 정치는 앞날이 더욱더 어지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 머콜라 박사의 무기화된 조류 독감이 다음 유행병이 될 것인가 하는 논문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논문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 조류 독감은 인간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유전자 변형을 함으로써 조류 독감은 이미 무기화가 되었다고 하며 종과 종 사이인 가금류와 인간 간의 전염이 가능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육류 소비를 강제적으로 없애기 위한 계략의 일종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 단백질 공급에 통제된 파괴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조류 독감은 사기로 밝혀졌으며 2005년 조지 부시 때부터 200만 명의 미국인과 1억 5천만이 사망할 것이라고 하며 그때 당시에도 빅파마에 수많은 돈이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생물무기 개발에 힘썼지 조류 독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돈을 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목적은 지금 일반 시민들을 락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의 일환으로 이 조류 독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차 모든 사람들을 폐쇄시켜서 성공한 것을 바라본 그들은 이제는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판사가 기소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힐다고 판사는 코비드 규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감옥과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피고들을 위협하고 있는 동안에 비밀리에 정치적인 측근 중에 한 명인 비서를 통하여 $1,100만 백신 지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 오늘 발각이 된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1인 회사와의 계약이라는 의문이 제기된 이후에 이 판사는 패닉에 빠져 $1,100만 백신 계약을 취소하긴 하였으나 검찰의 형량 협상에 들어온 그의 비서실장에 의하여 들통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지금 기소를 앞두고 있는 판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저널의 보고에 따르면 S&P 다우존스 인다시스는 5월 2일 S&P 500 ESG 지수에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제외하였다고 수요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S&P 500의 ESG 지수가 네 번째 연간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블로그 게시물 S&P 500 ESG 지수의 균형 조정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터피아에 따르면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의미하며 사회 의식 있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시가총액으로는 미국 최대 기업을
측정하는 일반 S&P 500 지수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제공자는 인종차별 주장, 열악한 근무 조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충돌 여부, 정보조사 처리를 포함하여 ESG 점수를 낮추는데 테슬라의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지금 앨런 머스크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한 앨런 머스크가 트위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기업보다도 더 친환경적으로 일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SG가 무엇이냐 하니 ESG 결정은 그들의 좌편향적인 아젠다에 맞아떨어지는가 하는 그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조롱스킨 트위팅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엑슨 정유사가 ESG 인덱스에서 상위 10위에 속해 있는 반면에 테슬라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는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은 소셜 저스티스라고 하는 어릿광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불거졌던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결국은 그의 회사의 일부인 테슬라 자동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